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의 기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의 기계가 있는데요. 여기에 MS 워드를 설치합니다. MS 워드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새로 DOC 파일이 필요하면 이 MS 워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작된 MS 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새로 만들 수 있는 어떤 파일이 있죠. 이것이 DOC 파일인데, DOC 파일을 만들 때는 이름을 정해줍니다. 그 이름은 예를 들어 a.doc라고 정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이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을 또 볼 수도 있고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시작된 MS 워드를 뭐라고 할까요? 요것을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불러도 됩니다. 실행 파일은 하나인데 인스턴스는 여러 번 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S 워드를 또 한 번 더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 시작된 MS 워드를 통해서 DOC 파일을 만듭니다. 자, 이것은 b.doc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MS 워드를 종료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MS 워드를 종료를 합니다. 종료를 하고 나면 DOC라고 부르는 파일들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강제로 없애지 않는 이상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파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특정 DOC 파일의 내용을 사용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럼 또 MS 워드를 시작하면 되죠. 그렇게 시작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바꾸고, 또 MS 워드를 시작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바꾸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오라클 DBMS를 사용하는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이 MS 워드를 오라클 DBMS로 바꾸겠습니다. 오라클 DBMS 설치가 어렵다고들 얘기하는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 그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상황을 보면 잘 모르는 OS에 오라클을 설치하기 때문에 어렵다고들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또는 솔라리스 같은 그런 OS에 오라클을 설치하고 싶으면 해당 OS를 좀 더 충분히 공부하고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OS에 오라클 DBMS를 설치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DOC를 새로 만드는 것처럼 새로운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면 오라클 DBMS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DBMS를 이용해서 새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이름을 정해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흔히 샘플로 만드는 그 DB의 이름을 ORCL이라고 붙입니다.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는데 ORCL이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또 오라클 DBMS를 또 시작해서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흔히 오라클이 교재나 여러가지 시험에서 많이 쓰는 DB 이름 PROD라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인스턴스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오라클은 인스턴스에도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인스턴스 이름은 그냥 서로 겹치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이름과 인스턴스명을 같게 해줍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해보고 싶으면 이것은 오라클 관리자 과정을 충분히 공부를 하시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셀렉트를 사용하는 환경, 즉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서버 쪽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역시 너무 이렇게 어렵게 여기지 마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이제 하나의 기계 안에 데이터베이스가 2개가 있고 그리고 인스턴스가 2개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얼마든지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오라클 용어 중에 오라클 서버
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오라클 서버라는 말은 요즘은 정확하게 용어로 표현하자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버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오라클이 요즘은 스토리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서버 등도 판매하기 때문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버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요. 이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버라는 말을 쓸 때 기계 전체를 의미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여기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칭하는 경우도 드물고 IT를 하는 사람들끼리 대화 가운데 뭐 오라클 서버가 살아있냐, 뭐 오라클 서버의 퍼포먼스가 왜 이러냐 이런 식의 대화를 할 때 오라클 서버란 데이터베이스와 인스턴스를 합쳐놓은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기계에는 그런 조합이 또 하나 더 있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머신에는 오라클 서버가 2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원한다면 오라클 서버를 얼마든지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머신에 오라클 서버가 2개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중에 원하는 서버에 접속해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용하는 그런 걸 하셔야 되는데요. 오라클 서버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그 서버에 유저들이 좀 생깁니다. 시스라는 유저도 있고 시스템이라는 유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유저를 위한 뭐 스캇 같은 유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서버에도 마찬가지로 시스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유저가 있습니다. OS를 설치할 때 리눅스를 설치하면 루트 유저가 기본적으로 생기고 그 루트 유저로 모든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윈도우즈를 설치했다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 유저로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라클 서버를 만들면 늘 시스와 시스템 유저가 있고 그 유저로 접속해서 원하는 많은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지금은 한 기계 안에 서버가 2개 이상 존재한다는 상황을 놓고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의 머신에 웹 서버 2개를 돌린다고 가정합시다. 그 경우도 웹 서버에 접속해서 명령을 전하고 결과를 보려면 웹 브라우저를 시작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라클 서버가 돌고 있습니다. 운영 중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명령을 전하고 결과를 보려면 역시 그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작돼야 되는데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SQL 플러스입니다. 그것은 오라클 DBMS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설치됩니다. 자, 여기 명령 프롬프트에서 SQL 플러스 그리고 유저명 암호 자 이렇게 했을 경우 SQL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이 서버 또는 다른 서버에 접속하게 될 텐데요. 한 머신에 2개의 서버가 있을 때 과연 어디에 접속할까요? 물론 디폴트 서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디폴트 서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서버에 접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라클 SID라는 환경 변수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자, SQL 플러스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 변수를 정해주는데요. 이것이 만약 윈도우즈 환경이라면 set 오라클 SID는 ORCL이다. 이렇게 주고 접속을 시도하면 ORCL 쪽에 접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각종 SQL 명령을 수행하면 그것이 이쪽에 전해져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라클 SID 값을 PROD라고 하면 접속을 할 때 PROD 서버로 접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수행하는 모든 명령은 이쪽 서버에 전해져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윈도우즈일 경우에는 환경 변수를 바꿀 때 set 오라클 SID 이렇게 하지만 리눅스 환경 등일 경우 쉘에 따라 콘쉘이라면 set 대신에 export 같은 명령으로 환경 변수를 바꿔줍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서버 쪽 이야기인데요. 불행하게도 오라클 서버는
같은 기계에서 접속하는 유저에게만 응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격지에서 접속하는 유저를 응대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라고요? 원격지 접속을 해서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요? 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다음 강의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